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월 3일 시황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이 잘 되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72포인트, 코스닥은 85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약간 상승을 보여주는데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좀 장중에는 눌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막판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비교적 양호하게 좀 월요일을 잘 마무리했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보통 월요일에는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특징이 자주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일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보여주고 미증시가 불장이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오전부터 강세를 보여주는 개인의 매수세로 아무래도 개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은 매도세로 좀 위축되는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좀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이라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코스닥을 같이 받아주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강력한 매도를 그닥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만 좀 힘차게 매도를 하고 코스피도 비교적 잘 버텨주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주도했던 게 보통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여줬고요. 폐배터리 쪽이라든지 리튬 관련주로 이제 소재 쪽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9종목이 상한가가 나타났고 하한가는 하나도 없는 모습 나타났는데, 시장 지수 대비해서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라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가가 9종목이나 나왔는데 지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는 비교적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중소형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를 우리가 볼 때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 대비 몇 퍼센트 증가를 했냐라고 나타내는 게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보여주고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미미하게 움직여졌다라는 거는 특정 종목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쌓이면서 개별 장세 그리고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은 거의 2차전지가 최근 들어서 수급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재미를 보기 어려운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2차전지를 잘 잡고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률, 굉장히 재밌는 장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시장 사이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동안 좀 주춤했던 리튬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주말간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완성차 쪽으로는 조금 아쉬운 내용, 급한 불만 끈 내용이었지만 지금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탈중국화를 통해서 FTA에 대한 소속된 기업들의 인프라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돈 버는 자격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얀 석유로 불리면서 반드시 필요한 리튬의 소재가 희소성이 더욱더 커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을 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가격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차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미래 가치성이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의 선반영이 나타나고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여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세부 개정이 나타나고 미래지향적인 흐름의 기대감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7월 정도는 기대감의 이슈가 다 끝났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2차전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조정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면 1년까지도 조정을 받는데 1년까지 조정을 받을 때는 이 조정 구간 이후에 타이밍이 안 좋게 하락장이라든지 조정장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1년까지도 조정을 길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유망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도 계속해서 전기차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으로는 수급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먼저 기대 선반영이 강하게 나타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다른 쪽에 대한 섹터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전반적인 돈의 흐름, 수급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지는지를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는 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다음 사이클은 반도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도 좋은 흐름 몇 번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급이 다시 2차전지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그렇게 돼서 많은 상승을 하고 패닉셀이라든지 매도 물량, 차익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K칩스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투자가 될 전망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주가가 무거워서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수혜를 받는 중소형주라든지 셀 기업들은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가져가면서 커다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는 주가가 바닥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닥에서 추세를 전환시키기 시작을 하고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2차전지처럼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대시세 사이클, 메가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끊임없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는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도 국내 많은 투자와 많은 생산, 많은 인프라가 끊임없이 커질 수가 있는 산업이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기업에 대한 산업 성장 모멘텀도 가져갈 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 다음 포지션은 반도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구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시황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지금에 대한 수급 트렌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